이어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사회 서비스 동향과 사례 관리 혁신 과제라는 주제로 박영란 강남대학교 교수님의 기조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디지털 기반의 사회 서비스 동향 그리고 사례 관리 혁신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례 관리 서비스 전문가들이 모이신 그런 자리이고요. 지금 저의 전공은 이제 노인복지이고 이제 오래전에 장교양 사례관리가 제 이제 박사 과정 공부할 때 주 전공이었고요. 거의 25년 된 그 과거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 당시에 지역사회 중심의 그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이슈가 없었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 어떤 기관들도 없었기 때문에 사례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그 어떤 실천 방법이 과연 어느 정도 유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례 관리의 핵심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복합적인 욕구가 존재하고 그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들, 공식적인 자원과 비공식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서 전달하고 목표를 달성할 건가가 이제 핵심인데 이제 복합적인 욕구는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 복합적인 욕구가 존재하는 그 환경 속에는 다양한 자원들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사실 이론이었고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나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가 아예 한국 사회는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사례 관리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이제 전달 체계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이제 복잡해진 것 같고요. 그 양적으로도 굉장히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사회 서비스 시대가 되었는데 그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앞에 디지털 기반은 또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이런 그 환경 변화 속에서 그러면 사회 서비스와 그리고 사례 관리 서비스의 본질, 사례 관리 서비스의 본질을 어떻게 잘 그 이제 실천할 수 있을 건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이제 학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는데 그냥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계속해서 어떤 동향을 살펴보니까 고민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민이 많이 늘어서 사실 오늘 그 고민을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최근에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디지털 전환, 스마트 복지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접하셨을 것 같고, 특히나 두 번째는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핵심이 이제 마지막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앞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주로 그러니까 노인과 기술, 그러니까 노인복지 현장에 ICT를 어떻게 접목할 건가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주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최근에 스마트 복지 또는 이복지 그런 그 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스마트 복지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서비스 현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접목할 건가에 대한 담론이 지난 한 2, 3년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그 추세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거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16년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서울대 이제 광화문 한복판에서 이 이세돌이 알파고와 바둑 게임을 한 거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겼다 해가지고 이제 온 동네가 그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 알파고 이세돌 게임이 서울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있었으면은 지금 이 자리가 또 굉장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시대가 이렇게 대중화되는 사회가 잘 없는데, 한국에서는 갑자기 인공지능 AI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늘어나서 급기야 이제 학원가에서 알파고가 어디냐라고 이제 이 고등학교 그러니까 알파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 그 이제 학부모들의 관심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있었는데, 다보스 포럼도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갈 건가 할 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담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그 시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과 사회복지 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새 정권이 들어서고 아이코리아 4.0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아이코리아 4.0은 거기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DNA인데요. 위에 나와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래서 DNA 쪽에 R&D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었고, AI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R&D 과제를 할 때 인공지능이 앞에 안 붙으면 거의 이제 뭐랄까 약간 도외시될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AI 시대가 되어 버렸고요. 그대로 갔으면 아마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기존에 시작했던 이 아이코리아 4.0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했고,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 속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시대가 되었는데, 이 문서를 보면은 정말 많은 그 예산들이 다양한 분야에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장, 스마트 병원, 앞에 스마트 홈, 스마트 도시 다 붙기 시작을 했는데, 정작 이 국가 문서에는 스마트 복지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가장 핵심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현장의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서 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비대면 서비스, 원격 서비스를 하고, 또 뭐 로봇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메타버스를 활용한 노래방도 만들어지는 그런 급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연속성 있게 들어간 것도 있고, 이제 새롭게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제 오늘 디지털 기반의 복지, 사회 서비스, 사례 관리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 정책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회 서비스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노인 쪽에서 먼저 이런 담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노인복지 분야에서 ICT 돌봄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장애인 복지 현장에는 많은 ICT 기반의 기기들이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담론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와 ICT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이어졌고, 노인복지관 그 한국 노인 종합사회복지관 협회에서는 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세미나, 심포지움 시리즈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문서 속에 이 사회 서비스와 디지털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ICT 기반의 돌봄 서비스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돌봄 로봇
이런 용어들이 그러니까 간간히 이제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돌봄이라고 하는 이제 케어라고 하는 용어가 보편하게 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고 그 전에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또 돌봄이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2012년에 사회보장 기본법이 그러니까 전면 개정되면서 돌봄이 들어가고 사회 서비스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디지털 기기와 현장의 클라이언트들이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뭐 그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그 새로운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계신 실무자 선생님들 중에서 좀 이런 IT 얼리 어답터들 이런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제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에서 새로운 이런 기기들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 사이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워낙 늘어나서요.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걸 많이 갖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나 노인복지관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 현장에서 새로운 기기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동모금회 사업이라든가 여러 그 기관들에 있어서도 언택트 서비스 사회적 백신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 반려 로봇을 보급하는 사업들도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유튜브에 웬만한 것들은 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중요한 것이 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이고 IoT 방식의 센서를 활용해서 10만 명 이상의 가구에게 이 서비스를 전달하고 또 3만 명 가까이 생활 지원사들이 약 600여 개의 이제 돌봄 기관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모델은 사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하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또 분석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만들어내는 이런 그 사업 안내를 보면은 이미 다양한 직무들을 생활지원사들에게 부여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웬만한 이제 사례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무들이 생활지원사들에게 부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라든가 ICT 안전 지원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고, 뭐 말벗 지원부터 시작해서 뭐 건강 관리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직무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맞돌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맞돌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 맞돌 서비스하고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이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 있는 건데요. 이 모델을 보면은 뭔가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네,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안은 이 모든 서비스 전달을 어떻게 ICT 기반으로 가져가느냐. 그래서 ICT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이 앱을 보면 혹시 이 앱을 다운받아서 쓰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26세 청년인데 이 사람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와 중앙의 사회복지 정책 몇만 개를 이 앱 하나로 자기가 그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운 받으셔서 뭐 몇 가지 변수들 연령이라든가 거주 지역 이렇게 사면은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즉 실시간으로 알려주는데 정말 실시간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더니 저한테 77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77개 중에서 또 이렇게 해보니까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없지만 그 엄청난 정보의 그 분석에 깜짝 놀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도 사실은 그 많은 정보를 다 파악하기 힘드니까 이 앱 하나만 있으면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이미 현장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 정책의 변화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데 가장 어렵게 하는 게 이 복잡한 법률 법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너무나 다양한 새로운 그 법률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서비스 전달 체계 안에서의 그 어떤 중복성이라든가 그 단편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재건축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를 그냥 그 집에 그냥 살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지난 한 3, 40년 동안 우리가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냈지만 그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뭔가 한 번은 사회보장 제도를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제 강하게 갖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보장 기본법과 관련한 27개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있다는 것을 평소에는 잘 의식하기가 이제 어렵고, 특히 이제 각자 장애인 복지나 아동 복지나 이렇게 분야별로 다양한 복지 체계에 있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그 법과의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또 한번 바꿔놓은 것이 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고, 2018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 계획이 나오면서 사실 사례관리라는 용어가 또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사례관리 서비스 하면은 사실은 어떤 아주 복합적인 위기 가구를 위해서 아주 그 복잡한, 그러니까 인텐시브하다고 표현하는 그러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런 그 주민센터나 이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맥락은 이 이제 사회보장 기본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 그 아래 보시면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밖에 케어안심 주택 보급이라든가 이런 그 정책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직군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대부분의 경우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각자 생각하는 사례관리가 아직도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누가 정말 그 이제 사회 서비스 종사자인가 하면은 종합적인 통계가 아직 없는 것도 우리의 불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방향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80년대 서양 사회에서의 이제 사례 관리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90년대 중반 좀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경기도의 무한돌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화하고,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접목시킬 건가가 이제 저희의 이제 중요한 아젠다이고, 디지털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의 통합성, 그리고 접근성 또는 연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IT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AI에 대한 가장 큰 기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AI가 혁신적인 도움을 줄 거고, 그게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 앱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반의 사례관리 서비스라고 했을 때 누가 어떠한 조직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관 중심의 사례관리 서비스에서도 이제 ICT 기반의 어떤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그런 통합 돌봄이라든가 여러 그 다양한 유형의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연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많이 주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매뉴얼 통합 사례관리 실천 가이드, 이게 좀 오래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욕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뭐 척도 이런 게 다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디지털 기반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하려면 이런 게 다 전산화되어 있고 전자화되어야 되는데, 이제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얼마나 이런 그 통합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보면은
뭐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전히 실무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잘 없지 않나 하는 게 지금의 현 주소이고요. 그래서 그냥 자료를 넣었습니다. 넣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그 이제 행복 이음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분석해서 그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특히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있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에 대한 것은 이제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할 건가이고, 그러니까 현장에 사례 관리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모든 현장에 최근에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하는 시스템들이 단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서울시의 이런 모델에서는 단전 단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사례 관리의 이제 목표는 안전 관리이고, 그래서 뭐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델이 모두에게 필요한 모델은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사례 관리 서비스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시스템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광주시 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합 사례 관리 모델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서 ICT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건가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례 관리 서비스의 표준화를 어떻게 이제 함께 만들어 가느냐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례 관리의 본질은 굉장히 심플한데 그 간단한 그 프로세스를 ICT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어떤 잘된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제일 부러운 것은 의료 분야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하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체열을 하고 엑스레이 찍고 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래서 환자가 정형외과를 가던 안과를 가던 사실은 그 의사가 마음만 먹으면 아니면 그러니까 뭐죠? 그 권한만 부여가 되면은 그 환자의 데이터를 다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전년도는 그 뭐 빈혈 수치가 어땠는데 올해는 어떻고, 그러니까 작년에 근력은 어땠는데 올해는 어떻고, 이게 그 시스템 안에서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물론 이제 거기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격차가 크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그 IT 강국이고 무슨 정보화 시스템에서 1등을 하는 국가에서 왜 사회 서비스 분야는 디지털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제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서비스 현장에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많은 R&D 예산이 우리 분야로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들이 많이 왔고, 좀 전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뭐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센서도 있고 모니터링 기기들, 우리 현장에 많은 기기들이 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계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기술자들이 그거를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이 뭔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심각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연구를 위한 R&D 예산을 우리 분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표준화하냐부터 여러 가지 담론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 표준화는 있어야지만 이 시스템, ICT 관련된 시스템은 확보될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장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아마 이제 그것들을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그냥 몇 년째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궁여지책으로 만들고 있는 이제 그 프로그램의 한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400명의 어르신들을 건강장수 클럽이라는 모델로 해서 회원 관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원 관리를 하는데 신체 계측도 하고, 그러니까 체열도 하고, 신체 기능도 측정하고, 또 뭐 우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해서 이분들이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오래 사실 수 있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성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맨날 수기 방식으로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기계를 들고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어르신들 측정해 드리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무슨 전시 같은 데 가면은 제가 그 많은 짐을 안 싣고 다녀도 인바디나 몇 가지 기계만 있으면 제가 여러 개 기계를 갖고 하는 것을 한 큐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그게 엄청 고가인 거죠. 고가의 장비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행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 세트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는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 서비스 현장에는 아직 그게 오지 못하는 열악한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와 올해 어떤 변화 사항을 파악하려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그러니까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3년 동안 케어안심 주택에 사시는 180명의 노인분들을 사례 관리하는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하는 ICT 기반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7억 정도의 예산을 쓴 프로젝트의 예시이고요. 이것도 이제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드는데 요 그림을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 복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년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다양한 실태 조사와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가 끝나니까 이것도 이제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전혀 없지는 않은데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고요. 이거는 2014년에 그린 그림인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회원 관리 시스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에서 각자 맡고 있는 어떤 기관의 유형이나 업무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면은 이런 그 IoT 또는 ICT 기반의 새로운 사회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노력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이제 그 전문 인력 양성이 이제 시급한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자원들이 사회 서비스 분야로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와 이 사회 서비스 분야의 격차 해소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학회나 이런 활동하는 게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영란 교수님께서 웰로 앱 설명하실 때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환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기회일 수도 있고 도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박영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